안녕하세요. 성남 미디어센터의 라디오 체험 강사 조양리입니다. 라디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먼저 머리에 헤드폰을 하고 매력적인 목소리로 방송을 진행하는 연예인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신나는 노래라도 나온다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겠죠. 이렇게 나와는 멀게만 느껴지던 라디오 방송을 나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드는 라디오,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으세요? 이번 도전 나만의 라디오 방송 만들기는 실제로 라디오 방송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의 도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방송에 대한 열정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저의 라디오 제작단 활동 경험까지 더해 라디오 방송 제작에 꼭 필요한 내용을 콕콕 집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모두 알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디어 덕분에 먼 곳의 소식을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데요. 되도록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전달하려 노력해야 하는 것이 미디어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강의 순서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편에서는 라디오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이론을 함께 하고요. 2편은 라디오 기획서, 대본, QCT에 대한 이해와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3편에서는 방송에 쓰이는 음원들인 선곡과 시그널, BGM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라디오 방송을 제작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방송 기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편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나만의 라디오 방송 만들기 제1편 라디오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이론입니다. 오늘은 라디오와 마을 라디오는 무엇이 다른 것인지 알아보고요. 팟캐스트란 무엇이고 방송 기획과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또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스 메이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디오와 마을 라디오입니다. 라디오가 뭘까요? 지금 여러분의 머리에 떠오르는 바로 그것 맞습니다. 신청한 곡이 채택되면 전국적으로 흐르고요. 일하면서 듣기 좋은 라디오 특성으로 애청하는 프로그램을 주파수에 맞춰놓고 하루의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은 체감이 잘 안 되는 남의 이야기 말고 실제 우리 실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소식과 정보, 그리고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마을 라디오는 내가 생활하고 있는 바로 우리 마을의 얘기와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방송을 만듭니다. 라디오 제작 과정은 라디오나 마을 라디오가 비슷하지만 이번 강의는 마을 라디오를 만드는 진행 과정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라디오와 마을 라디오는 어떤 게 다른지 잠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디오 기획은요, 방송사 PD가 하고요. 진행자는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 그리고 전문가가 주를 이룹니다. 상업적인 방송이다 보니 흥행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취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컨셉이나 인기 있는 인물을 초대하고 화제의 소식을 다룹니다. 인기가 있어도 방송 범위가 전국적이다 보니
우리 같은 일반 청취자는 참여보다는 듣기가 주를 이루는 방송입니다. 반면 마을 라디오는요, 약간의 교육을 이수한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주민 PD가 됩니다. 방송에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방송의 주제도 예능이나 오락, 교육, 뉴스 같은 기존 라디오 방송과는 달리 지역의 소식과 생활 정보, 그리고 주민들의 관심사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의 이야기를 방송으로 전합니다. 유통 방식, 즉 청취 방법은요, 라디오는 주파수나 케이블로 송출이 됩니다. 원하는 주파수를 맞추고 정해진 시간에 들어야 합니다. 시간에 제약이 있죠. 하지만 마을 라디오는 팟캐스트나 인터넷 기반이기 때문에 언제든 나의 시간에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주 청취자는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이 아닐까요? 마을 라디오 제작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청취율이나 흥행보다는 오래 할 수 있는 방송인지, 공익성과 정보성, 지역성이 있는지, 그리고 오락성도 고려합니다. 마을 라디오를 만들다 보면 뜻밖의 경험도 하게 됩니다. 평소 개인이라면 그다지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 전문가나 회사의 임원진, 공직자와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도 하죠. 또 방송을 하다 보면 평소에 관심이 없던 우리 이웃들과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통의 기회도 갖게 되죠. 평소 목소리에 자신이 있거나 아나운서를 꿈꾸던 분들은 라디오 방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죠. 하지만 마을 라디오 방송은 우리 마을에 대한 애착과 관심으로 많은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싶으신 분들이 좀 더 좋은 콘텐츠로 오래 방송을 지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애정과 관심으로 보면 우리 마을에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어 끝없는 소재가 넘쳐납니다. 이번에는 라디오와 팟캐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는 주로 차 안에서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라디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팟캐스트에 대해 좀 더 포커스를 맞춰 말씀드리겠습니다. 팟캐스트란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저도 방송을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라디오는 사용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주파수를 찾아서 듣는 것이고요. 팟캐스트는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이 잘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 나의 시간에 맞춰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라디오예요. 팟캐스트는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애플의 아이팟과 방송, 브로드캐스팅을 결합해 만든 신조어입니다. 팟캐스트는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친 그 방송을 나의 시간에 맞춰 들을 수 있고요. 원하면 몰아서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또 굳이 방송 시간을 맞출 필요가 없어서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매력적입니다. 팟캐스트 제작은 라디오보다 형식이 자유로워서 접근도 쉬운데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기획한 내용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다가 콘텐츠로 변신하기도 하고요. 간단한 인사를 시작으로 방송 내내 전하고 싶은 이야기만으로 방송을 가득 채우고 급하게 짧은 마무리 멘트로 방송을 마치기도 합니다. 라디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에 들어가는 음악을 최소화하거나 음악을 아예 없애버리기도 해요. 제작 비용도 줄었는데요. 제작에 필요한 공간인 스튜디오를 임시로 대여해 주는 곳도 많아져서 비교적 저렴하게 방송 제작이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스마트폰으로 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을 라디오는 주파수를 얻기가 어려워서 라디오 형식에 가깝게 제작을 하면서도 유통은 주로 팟캐스트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팟캐스트는
파티, 아이튠즈, 팟빵 등이 대표적입니다. 구닥다리 매체로 취급을 받으며 퇴화하던 라디오가 팟캐스트라는 형식으로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팟캐스트의 인기에는 스마트폰의 보급덕을 톡톡히 보았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팟캐스트로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기획과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방송을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소비를 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재밌고 정확한 색깔이 있는 기획의 방송을 만들어야 하죠. 호기심을 유발할 흥미로운 기획이 아주 중요해진 겁니다. 라디오 제작은 기획에서 시작합니다. 기획이란 방송할 아이템이나 주제를 정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에요. 모든 기획은 하나의 아이디어나 생각에서 출발하는데요. 그 생각이나 아이디어의 핵심이 컨셉입니다. 즉, 컨셉은 기획자가 전달하고 싶은 생각으로 방송 제작의 이유이자 핵심인 셈입니다. 결정된 컨셉을 어떤 프로그램 형식으로 만들지 고민해서 방송 기획을 구상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프로그램의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유형은 학자마다 또는 연구 목적마다 분류 기준이 다르고요. 포맷이라고도 부릅니다. 먼저 공개방송이란 공개적으로 제작 실황을 보여주면서 제작하는 방송 형식인데요. 아무래도 일반 방송보다는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기획 단계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공개방송은 시민과의 직접적인 만남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며 진행이 가능하고요. 방송이 현장감으로 생동감 넘칩니다. 토크 프로그램은 게스트를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인데요. 저희 제작단에도 토크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게스트들이 모여 그 시절에 공유했던 정겨운 이야기들을 회상하는 방송을 하기도 하고요. 게스트를 초대해 사연 있는 노래의 이야기도 듣고 노래도 자랑하는 방송도 있습니다. 저도 영화 산책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게스트를 초대해 선택된 영화에 대해 얘기를 주고받았는데요. 섭외가 많이 힘들어서 결국 혼자 진행하는 방송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스트 방송은 섭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디오 드라마는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는 드라마를 말합니다. 대화나 음악, 음향 효과를 단지 청각만을 의존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어릴 땐 인기가 높았지만 텔레비전이 등장하고는 시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제작을 하더라도 방송 시간이 극히 작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은 전화쇼, 문자쇼, 편지쇼를 하나의 포맷으로 분류한 것인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에 전화를 연결해서 인터뷰를 시도하기도 하고 실시간 문자를 소개하거나 사연 있는 편지를 소개하는 방송이에요. 방송 진행이 제일 무난할 수 있고 재미있을 수 있지만 청취자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프로그램을 설명드렸는데요. 자신의 컨셉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방송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기획과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 메이킹입니다. 메라비언의 법칙이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에 자세나 용모, 복장, 제스처 등의 외적인 부분인 시각이 55%를 차지하고 목소리나 음색의 청각은 38%, 그리고 말의 내용에 해당하는 언어가 7%의 영향을 준다는 이론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대화에서 말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요소가 93%나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거기에 청각이 38%를 차지하는 걸 보면 커뮤니케이션에서 목소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이스 메이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 메이킹이란 호흡, 발성, 발음, 억양 등
목소리에 관한 모든 것을 세심하게 코칭해서 숨어있는 나만의 목소리를 찾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목소리 톤을 찾아봅니다. 자신의 좋은 목소리는 사실 원래부터 자기 몸 안에 있어요. 단지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 목소리는 바꾼다가 아니고 찾는다가 맞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대에 손가락을 댑니다. 목에 톡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고음에서 저음까지 소리를 내며 성대의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높은 음 아 하면 성대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낮은 음 아 하면 성대가 내려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아 발성으로 성대가 상하 움직임이 없는 음을 찾습니다. 찾으셨나요? 상하의 움직임이 없는 음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편안하게 낼 수 있는 좋은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럼 목소리가 좋으면 어떤 게 좋을까요? 좋은 목소리는 대외 활동에 경쟁력을 갖게 해주고 신뢰감과 호감을 높여줍니다. 미팅 상대가 키와 얼굴이 멋지면 호감을 갖게 되는데요. 기대와는 달리 목소리가 정말 별로면 갑자기 호감도가 낮아질 겁니다. 반대로 외모는 평범한데 기대하지 않던 저음의 멋진 목소리로 얘기하면 갑자기 시선이 가게 되죠. 나는 목소리가 원래 작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살펴보면요. 평소 소리를 밖으로 내지 않고 웅얼웅얼 습관이 있으신 분이거나 또 입을 크게 안 벌리고 소리를 내거나 큰 소리를 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발음이 부정확해서 고민이신 분들 있으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 크레시아 발성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크레시아 발성법은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의 읽기 연습과 입 주변에 입의 근육을 움직이는 데 효과적인 발음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주피탈 발음이 잘 안 되면 먼저 입을 크게 벌리고 주, 피, 탈 이라고 단어를 또박또박 읽으며 발음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주, 피, 탈처럼 두 음절로 연습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주피탈을 발음하면 발음하기가 훨씬 편해지신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발성법은 목소리가 작은 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은 생동감 있는 멘트를 원하시죠? 지루하지 않은 음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음 연습을 꾸준히 하고 억양에 변화를 주거나 끊어 읽기를 주의하면 좋고요. 강조할 내용을 주의해서 발음하고 문장의 속도도 조절하면 좋습니다. 감정 표현을 나타내는 등의 목소리 연기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에 알고 있는 자기 목소리와 남이 인식하고 있는 나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알고 계셨나요? 나의 목소리 알기 방법으로 핸드폰으로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손쉽게 체크가 가능하니까요. 처음으로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낯설게 느껴지고 정말 이게 내 목소리라고? 하며 의아해 하기도 하고 흥미롭다고 느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디오 방송은 모든 것을 단지 소리로만 전달하는 소리 매체입니다. 듣기 편안하거나 매력적인 목소리로 전달하면 좀 더 청취자들 마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방송에서 가장 좋은 목소리는 진정성이 있는 마음으로 하는 멘트가 청취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좋은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와 마을 라디오의 차이가 무엇인지, 라디오와 팟캐스트의 개념, 기획과 라디오 프로그램, 그리고 보이스 메이킹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라디오 기획서와 대본 쓰기, 그리고 QC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